예, 한 달에 한 번 이 두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젊은 정치인 두 분이라고 뭐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규 의원은 지금 제주시 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이번에도 역시 출마를 예정하고 계시고.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한 16개월 정도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보궐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선을 합니까? 그거야 뭐 아직 모르는 거죠. 예, 물론 모릅니다만.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조금은 있는데 글쎄요. 뭐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젊은 정치인 두 분이라고 했는데 네. 김한규 의원의 실제 나이를 아시는 제 주변인들 가운데서는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저도 젊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이가 상당히 있는 편인데 더 놀라운 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가 밑에서 30몇 번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장해찬 의원 같은 최고위원 같은 분이 국회로 돌아오시면 아주 뭐 최연소 이제 세대가 될 것처럼 이 국회의원들의 구성이 국민들의 세대 구성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죠. 노령화돼 있다. 네. 그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권에 출마합니까? 부산에서 출마합니까? 관심 사항 중에 하나던데. 제가 나이는 젊지만 얼굴 나이는 김한규 의원과 비슷한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진입해야 된다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최고위원인데 지도부가 되어서 나 여기 나갈까 저기 나갈까 기웃거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지역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고 언론에서만 막 하마평이 있는데 제 원칙은 하나입니다. 당에서 가라는 곳에 가서 싸우라는 사람과 싸울 겁니다. 본인이 좀 더 선호하는 곳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하기가 당연히 힘듭니까? 제 선호도야 있지만 네. 제가 그걸 말하는 순간 또 지도부가 자기 공천 챙긴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연말 뭐 심지어는 연초까지도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요. 대신 우리 당의 많은 분들 당선시킬 수 있는 역할 하면서 당에서 하라는 역할, 가라는 지역으로 갈 생각입니다. 약간 짓궂게 물어도 됩니까?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는데 말을 못한다는 것은 네네. 그 선호하는 지역이 부산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 고향이니까요. 고향에 네. 대한 애정이 있죠. 그런데 부산에서도 분명한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들도 꽤 있고요. 제가 태어난 연고가 있는 곳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부터 당에서 제 의사를 물어보셨을 때 저는 결정적인 순간 가라는 대로 가겠다라고 모든 거취를 이름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안 그랬으면 벌써 현수막 달고 난리 났겠죠. 우리 친명계 원외 인사들처럼. 네. 아무튼 당에서 수도권 가라 그러면 수도권 가는 어디든 거고. 당에서 가라는 예.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도 어디에 출마하는지가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감사하죠. 물어봤고. 예. 어제가 이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년이 되는 날이었고 서울광장에서 아시다시피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야권에서는 모두 다 참석을 했죠. 이재명 대표, 이정미 대표 등등.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김병민, 김혜지 최고위원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 대통령은 가지 않았고 장해찬 최고위원도 안 갔으니까 기사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왜 안 가셨습니까? 저는 일단 추도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아니, 전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까? 추도 예배에 예. 참석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태원 현장을 찾아서 조용히 추모했습니다. 제가 이 1주년 추도식에 뭐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 뭐 추모하는 마음이야 여야 뭐 정치인들 누가 다르겠습니까? 다만 개인적으로 추모하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추모 방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마음이 같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진짜 추모, 가짜 추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 당을 대표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김혜지 최고위원, 김병미 최고위원 등이 갔는데요. 간 현장에서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 이소희 혁신위원도 함께 했는데 그분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정치인이신데 젊은 여성분이에요. 휠체어가 넘어질 뻔한 물리적 위협도 있었고 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비속어도 현장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또 현장의 소리를 듣고 유족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온 이 우리 당 대표하신 분들은 참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신 것 같고요. 뭐 대통령님이나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또 저도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했고 무엇보다 이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국회와 정치인의 역할은 법과 제도로 이 추모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돕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두 분의 논평을 듣는 걸로 하고 장 최고위원은 그러면 서울광장에 가지 않은 것은 그것이 말하자면 좀
정치적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까? 그 제가 행사가? 그 집회 성격 자체를 규정짓고 싶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뭐 저는 언제나 조용히 이 추모하는 선택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추모 방식을 가지고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추모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 나름의 방식으로 조용히 추모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그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도 사설로 좀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오늘 아침에 있더라고요. 예, 김한규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는 사안을 너무 정치적으로 보고 대화 타협을 안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야당이 공동 주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어서 여당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야 여당이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주최자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그러면 아니면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뭐 예배를 보실 수도 있죠. 그거 자체는 의미 있고 주도하는 건.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국민들의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도 듣는 게 중요한 그 공감 능력 측면에서 뭐 국회의원들하고 뭐 참모들 이런 분들 30명하고 교회 뭐 부목사 장로 이런 분들 한 10분 모시고 예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유가족이 없는 데서 추모를 하는 게 예.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감동을 줬을까 되게 안타깝죠. 대통령이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도 현장에 있어 보니 유이동 의원이라든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라든지 오신 분들을 보고 뭐 개인 자격이든 어땠건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 되게 높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아마 이게 내년까지 계속 이런 유가족들의 어떤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좀 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대통령 불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해서 추도사를 또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요 국회 일정 등에서 이런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우선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어제 그 추도식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그 추도식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또 유가족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바람은 있고요. 혹시 대통령실에서 그런 뭐 계획이나 일정을 뭐 잡고 있다는 얘기 제가 못 들으셨습니까? 따로 공유받은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재난안전방지법 저희 당이 발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특별법을 하자는 거죠, 네, 민주당은. 거기에 예.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예.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법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는 시점 등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어떤 유가족분들과 만나고 목소리 듣는 것은 당에서도 건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뭐 추모하고 그리고 이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행동으로 이 안타까움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족분들 얘기나 추도식 얘기는 뭐 이쯤 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 뭐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대통령도 좀 변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귀국 후에 그렇게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측면에서 가시화되는 부분이 없거나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뭐 이번 네. 추도식뿐만 아니라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쉽다라는 지적은 저희가 또 겸허히 수용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제 해외 순방 떠나시기 전까지의 메시지의 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국민은 늘 옳다. 우리가 모든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고 이제 당에서는 고위직, 임명직, 당직자 전원 교체와 혁신이 출범이라는 강수를 뒀는데 대통령실도 11월부터는 인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11월 초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끝나게 되면 대통령실의 주요 수석들과 비서관급들 참모들이 총선 출마나 다른 이유 등으로 교체되는 시기일 텐데요. 예. 일정 부분 추가적인 개각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인사의 시기에 조금 더 확장적인
그리고 대통령과 직접 인연이 없더라도 국민 정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을 선임하는 것으로 변화의 메시지를 1차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당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내일 이제 국회 시정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지만 야당을 향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협조를 구하는지 그리고 또 신년 기자회견 등도 열려야 될 텐데요. 그 같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민들께 정말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호소하는 모습 등이 보여진다면 이 변화라는 게 어떤 이벤트처럼 갑자기 한순간 딱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는 변화의 기조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당도 기대를 하고 또 민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당의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정치인은 이벤트로 그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도 대통령의 행사를 위해서 단계별로 회의를 되게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크죠. 그래서 어제 추모식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꼭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유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이벤트는 마련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대통령이 국민은 참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 되게 메시지상으로는 감명하고 뭔가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듯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냥 서서히 국민들이 알아줄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변화가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국정 지도가 조금 오른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원래대로 다시 가던 길을 가자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있는 만큼 예. 현재 조금 미진하다라는 여러 언론의 질타를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벤트라는 게 인사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운영이 국감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대통령실 인사의 시간이 오면 뭐 때로는 파격적인 카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장미란 문체부 차관 인사와 같은 그런 시도 등도 대통령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에 개각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느 정도 11월, 12월 연말 순차적으로 정치인 출신 장관들 같은 경우는 늦어도 12월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이제 한동훈 장관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네, 네. 예. 어떻게 뭐 보십니까? 가능성이야 늘 열려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뭐 몇 퍼센트다 이런 수치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수석급이나 장관급의 어떤 개각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이런 고위직으로 기용을 하는구나라는 파격 인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위해서 당도 노력하겠습니다. 좀 한마디만 드리면 이제 결국 이번 대통령이 이제 문제라고 지적됐던 건 당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대통령의 뜻대로 당이 운영된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로 당내에 당직자들을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추모식 같은 경우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도부에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할 게 아니라 이거는 당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당대표가 어려우면 뭐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대신 참여했거나 뭔가 대통령하고 다른 행보를 보이고 대통령한테도 참여하라고 이런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이번 건은 그냥 대통령실에서 참여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당에서도 그래서 그 기조에 눈치를 맞췄다. 보고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나. 그래서 과연 변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10월은 거의 다 지나갔고 네. 11월에 뭔가 장해찬 최고위원은 인사를 비롯한 좀 변화의 기조가 좀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계시고 또 김한규 의원께서는 좀 이번 추도식을 봐서 알겠지만 앞으로도 좀 기대하기가 힘든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가 좀 받아들여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는 걸로 하죠. 뭐 지금 여기서 뭐 전망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네. 예, 그건 좀 보고 나서 또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 이뇨한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혁신위원들 전부 다와 함께 그러니까 13명이죠. 전원이 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는데 현장 잠깐 보고 계셨습니다.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예, 이뇨한 위원장도 이제 호남 출신, 자신이 이제 호남인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분이죠. 그런데 혁신안 1호 혁신안,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이른바 대사면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당 내에서 이제 징계를 내린 사람들을 사면하겠다는 거죠. 그 대상자가 이제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중에 예, 이준석, 홍준표 두 분이 예, 부정적인 의견을 연일 내비치고 있어서 저희가 잠깐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여러 글을 썼는데 저희가 좀 일부만 발췌해 왔습니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지금 혁신의 일이다. 그런데 예, 아량이라도 베풀듯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는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그래서 혁신이 생각에 본인은 반대하고 재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남겼고요. 마저 홍준표 대구시장 반응도 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오늘도 뭐 육성으로 한 말이 있던데 뭐 취지가 다 비슷해서요. 예,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그거를 받아주겠냐? 나는 내년 총선 후에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을 하면 된다. 예, 이렇게 예, 당사자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조치로 이렇게 사면을 해주는 거에 대한 어떤 불쾌감도 드러내는 것 같고요. 또 사실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평론가들 중에서도 이번 1호안이 좀 무의미하다라고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 1호안에 대해서 예, 네, 사실 반응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당의 전통 당원들은 이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아직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지도부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향적으로 숙고하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뜬금없이 성상납 의혹 해소하겠다고 그 새벽에 측근을 대전으로 보내서 이상한 각서 쓰게 한 거 해명이 됩니까? 그 사건의 본질과는 별개로 품위 위반 아닙니까? 잘못한 거죠. 수해 중에 골프 치는 거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거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대사면을 제안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 잘못 없다라고 개선 장군처럼 나오는 태도는 대단히 옳지 않고요. 저희도 일부 당원들, 전통 당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당내의 권력투쟁이나 개파투쟁보다는 민생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라는 취지에서 이뇨한 위원장의 제안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도부로 만들어준 당원들의 지지를 잃을지도 모르는데 깊이 검토한다면 예. 대상이 되는 분들도 본인들이 정말 100%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정치에 나만 옳고 나만 잘났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걸 게임하듯이 내가 뭐 한 30점 잘못했고 너가 60점 잘못했으니 너가 더 사과하면 내가 받아들일게. 정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이뇨한 위원장의 결단에 대해서 적어도 감사할 필요는 없더라도 좀 숙고하고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큰 정치인의 길이 아닌가 싶고 이런 반발 어린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뇨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마음을 녹이겠다, 찾아가겠다, 만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이 위원장 개인의 인품이고 굉장히 큰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누가 소위 말하는 큰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누가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작은 정치, 좁은 정치를 하는지는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한규 의원께서는. 저는 사변이 기본적으로는 당내 통합 또 뭐 국민의 통합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내 통합 측면에서 일단 실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부인하는데 당에서 징계를 했다. 그런데 사면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감사해야 되지 않냐. 너는 큰 잘못을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당내 통합의 목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통합도 얘기하셨는데 태영호 의원이 사면이 되거든요. 함께.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제주도 지역구니까 이제 바로 항의 전화들을 받고 있어요. 사상 관련 언급 네. 때문에요. 아니 예. 태영호 의원이 반성이라도 했느냐. 지금 민사소송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전히 거기서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의원을 사면을 하는 게 당내에서 무슨 화합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또 국민 측면에서 전혀 통합의 메시지를 주지 않는데 오늘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의 발언을 쭉 봤더니 혁신이라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 상처받은 제주도민들,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시고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의문이고요. 아직 국민의힘에서 최고에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생각하신다면 징계했을 때의 결정은 저희가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도 신속하게 정리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사라고 봤는데 사면으로 그 부분이 완전히 퇴색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관계 하나만 예, 정정할게요. 짧게, 예, 좀 저는 해주시죠. 태영호 의원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잘못했다고 보고 있고 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 사퇴해서 징계가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나왔습니다. 그 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태영호 의원 끝났다. 같은 경우는 이번 사면 대상은 아닙니다. 아, 근데 예. 그분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태도에 대한 우리 김한규 의원님의 어떤 발언이야 정치적 자유지만 이번 사면으로 징계가 경감되거나 진행 중인 징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준석 말씀을 전 대표는 얼마나 드립니다. 남았었죠? 내년 제가 1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까지니까 예, 그러니까 총선 출마는 가능한데 네, 네. 아직은 그 네. 징계 기간이 그래서 있고. 그 예. 회의원 관련된 아니죠. 것만 사면은 좀, 네.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이 끝나고 나도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를 없어주는 걸로 태영호 의원도 사면이 된다라고 저도 뉴스에서 봤고요. 그거는 예. 좀 잘못 한번 해석인 확인해 것 보시고 그거는 같아요. 혁신위에서 네, 네. 논의하신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그런 경우는 복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실제로 유죄받은 정치인들 형 다 살았는데 아닙니다. 이제- 출마하게 해주는 이제 것도 당에서 사면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탈당했다가 복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출마하기 위해서 각 당이 대사면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예. 다 이제 과거 이제 징계했던 시효가 다 끝나고 나서 한 건데 저는 그러면 태영호 의원만 빼고 하실 건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고 예, 싶습니다. 아무튼 그 네. 태영호 의원 부분과 그리고 이미 징계가 끝났다. 그래서 대상자이다,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주목한 부분은 아니어서 앞으로 좀 취재도 하고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이뇨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픽도 준비한 게 있죠. 예, 혁신위원회 얘기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뭐 발생되는 뉴스가 이쪽에서 많아서요. 영남 스타들,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가야 한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김기현 대표는 저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했거든요. 김기현, 주호영 이런 실명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제안이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오면 말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답변을 피했는데 저 김기현 대표의 저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받아들인다는 취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기현 대표는 이미 지난 의원총회에서 이번 총선에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뭐든 사리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당 대표가 본인의 거취를 아직 총선이 좀 남았는데 지금 일찍 정하는 것과 또 적정한 시기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불출마하라라는 요구가 분출될 수 있는데 그걸 또 지금 결정하는 것과 총선 국면에서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임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공식적으로 뭔가 확답을 지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수도권으로 간다 해도 네, 발표 다만- 시점이 다만 이뇨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당을 많이 흔들고 있는데 좀 굉장히 긍정적인 긴장감을 형성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예. 국민의힘이 혁신하려는 몸부림이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께서 일부 당내 영남 중진이나 의원들의 어떤 부정적인 멘트나 이명 인터뷰에 구애받지 마시고 더 과감한 혁신안과 아이디어를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예. 영남 중진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들,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들도 격전지나 험지로 많이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면 죄다 우리 당 의원들이 있는 그 어려웠던 지난 총선에서도 당선됐던 지역구로 가겠다는 측근들밖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이 보수적인 태도로 우리가 총선을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영남 중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만큼 대통령 측 고위 참모들에 대한 이런 화두도 제시될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총선 출마는 본인들의 결단이지만 이렇게 판을 흔드는 시도 자체가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뇨한 위원장님이 정치 오래 하셨던 분 같아요. 약간 신선한 맛이 없고 그냥
정치권에서 하던 얘기들을 그냥 하시는 건데 그것도 처음에 낙동강 이남에 거의 모든 영남 의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반발이 심하니까 그중에 스타 의원으로 약간 폭을 줄여서 당내 반발을 줄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지금 영남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안 좋죠.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누가 메울 거냐. 장해찬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주변 또는 검찰 출신들이 좋은 자리 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냐. 그 자리를 비워두기 위해서 영남 중진들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 스타 의원들은 조금 더 지지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수도권에 나와서 무슨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의 업무를 이제 논의하는 자리지만 그래도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전달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하는데 갑자기 지금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딱 어려운데 영남 중진이 온다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아, 우리를 대표할 만한 좋은 분이 왔다라고 느낄까? 저는 이게 여야 모두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좀 인지도 있는 분들을 자꾸 수도권으로 보내는데 수도권 유권자들은 무슨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해찬 최고위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 이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워낙에 이제 의견 대립이 있으시니까 이거 마저 보고 장해찬 최고위원께 반론 기회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범도 논란, 박정훈 대령 처우,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유권자들이 주호영, 김기현 의원들이 수도권 출마를 한들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예,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본질적인 어떤 국정 기조의 변화, 그걸 얘기하고 쇄신이 있는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하듯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방식이 여당 정치인이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뭐 김기현 대표나 주호영 의원뿐만이 아니라 하태경 의원이 일단 먼저 포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상당히 신선한 감동을 우리 정치권에 안겨준 것 같고요. 기계적으로 영남 중진을 수도권에 차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기득권에 해당하는 분들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공천은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내 밥그릇 지키겠다고 싸우고 막 같은 당 안에서 머리끄댕이 잡을 때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선거 망하는 건 우리가 여야 막론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희생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너무 국민의힘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요즘은 워낙에 국민의힘에서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언론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주목하는 게 현실인데 그게 꼭 민주당에 좋기만 한 것인가? 네, 뭐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있죠. 네.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차이가 좀 반사적 이익 아니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문제가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한 거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 나온 당의 소식이 다 당내 그 싸움이었기 때문에 일단 싸움 소식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지금은 또 국감 시즌 아닙니까? 예전처럼 뭐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국감 스타들은 나오기 힘들어진 건 사실인데 예. 그래도 저희는 국감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아직 국감이 여가위, 정보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가 남아 있습니다. 예, 안 끝났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일단 우리가 당내 불협화음은 의원들이 저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참아야 된다. 이견이 있어도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의원들의 마음은 제 생각에 한 11월까지는 별 얘기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12월이 되면 예비후보가 등록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아마 지금 좀 수면 하에 있는 갈등들이 드러날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뉴스에 관심 대상이 아니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지금 수면 아래 있다는 그 갈등의 요소는 네. 12월, 1월에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가령 이런 겁니까? 지금 각 지역구에서 열심히들 벌써부터 활동 중이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뭐 제주, 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른바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다수 이제 포진해서 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쟁할 수 있고 경선할 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과거 금태섭 전 의원처럼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결국에는 선택받지 못하고 줄줄이 떨어지는 형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네. 당의 어떤 민주주의 혹은 건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예. 원외에서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다 그냥 친명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랑 친한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 일단 친명이라고 하고 나오시는 거고 2020년 때도 다 친문이라고 했던 거라 사실 그게 이제 유권자들이나 당원들도 약간 판단이 잘 안 서는 상황인데. 그럼 거기서도 진짜 친명이 있고 가짜 친명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진박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예. 제 생각에 의원들이 경선을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 거 이거는 감수할 의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비명계 의원들도 네, 예.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혹시라도 본인들한테 불합리하게 최종적인 공천 룰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 페널티를 받는 하위 20% 의원을 선정할 때 있어서 본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기준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도 현역으로서 본인이 국민적인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거를 현재 경선 구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인지도가 높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경선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게 다 문제라거나 본인이 떨어질 거라거나 부당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런데 11월 중에 아마 저희도 총선기획단을 만들고 예. 국민의힘하고 경쟁을 하면서 뭔가 혁신적인 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국민들이 지겨워하는 현역 의원들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예. 그 움직임이 특정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되는 형태로 그런 형태가 나온다면. 되지 않도록 하는 불안함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래서 이분들도 계속 불만을 얘기하시지만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알겠습니다. 무슨 실제로 취지인지. 현재 어떤 제도가 문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좀 논평을 주시죠. 예, 계속 논평을 받으셨으니까. 사실은요. 민주당의 어떤 잠재적 갈등 요소? 사실은 친명이고 비명이고 현역 의원한테 경선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현역 친화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만약 비명계 의원들이 경선까지 가면 그걸 가지고 뭐 개딸이 어떻고 강성 팬덤이 어떻고 하는 건 진짜 비겁한 거고요. 예. 핑계다. 네, 제가 친명 안 좋아하지만 현역 의원은 사실 경선 부여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 혜택인 것이고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사실 경선 룰이나 이런 공천 과정에서 뭐 누구든 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상징적인 친명 인사 몇 명을 컷오프할 수 있으면 나머지 지역에서 친명 원외가 아무리 도전하고 시끄럽게 굴어도 잡음이 쑥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이 두 사람 정도만 컷오프 시키면 나머지의 친명들 전략 공천해줘도 상징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잠잠해져요. 이 기법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거에 이해찬 전 대표, 정청래 의원 컷오프하면서 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천에서는 누구를 넣느냐보다 누구를 자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친명계 핵심을 자를 준비가 되었는가? 뭐 이건 국민의힘도 같은 고민을 해야겠죠. 예. 그것이 저는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승부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예, 네. 두 분 논평 잘 들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